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과실이 없는 듯 한데도 상대 보험회사가 8대 2를 주장한다거나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질문하는 구독자가 상당히 많은 듯 해서 이러한 과실 문제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회사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 공제조합의 차량과 사고가 나면 꼭 이런 수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과실이 없는 듯 해서 상대차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해주기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나에게도 과실이 약 10% 20% 이렇게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공제조합의 직원에게서 어떠한 처리 방법을 어떤 교육을 받고 물타기를 하려는 행동 등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측이 확실히 과실이 없어 보이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고 주변 CCTV와 또 증인 등을 좀 확보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수법은 대충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교육을 받은 듯 좀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했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해놓고 누군가하고 통화를 한 후에 하루가 지난 다음 일할지 또 연락이 와서는 당신도 10% 20% 과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에게도 보험 접수를 해달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인은 빼고 대물만 접수를 해주고 끝낸다고 한다면 100% 자기네들이 과실로 하겠다, 이렇게 딜을 해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과실이 있다고 물고 늘어져서 대인이죠, 즉 피해자의 병원 치료를 못하게 하려는 수법인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자주 주변에서 보여지고 많은 상담자들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사고 처리에는 언제나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사고나 또 후미사고 있죠. 명백한 100% 과실이 입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사고이든 과실 문제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문의를 좀 해보고 또 저에게도 종종 이런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개개인의 판단으로 처리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TV 방송에서도 교통사고 몇 대 몇이라는 방송 코너가 있어서 변호사들이 나와서 판단에 도움을 주지만 이것 또한 그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차적으로 양측 보험사 직원끼리 잘 절충을 해서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양측 어느 한쪽이라도 과실 비율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실 분쟁이 생기면 과실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양측 보험회사가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양측 운전자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삿대질도 하고 다투기도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 국민답게 사고가 나면 바로 휴대전화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사고 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측 보험회사에서 과실 정도를 정하고 양측 운전자들이 수용을 하면 보험회사 직원들의 판단으로 종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 어느 한쪽 운전자가 과실에 대한 불만이 있게 되면 이때부터는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감정 싸움으로도 변질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더 이상의 과실 판단을 결정하지 않고 분심위로 서류를 넘겨서 분심위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분심위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관은 교통사고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약자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양측 보험회사끼리 과실 비율에 이견이 있으면 분심위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요 근래에는 이 기관의 판단이 보험회사의 판단과 별반 큰 차이가 없고 괜한 시간만 허비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그런 예가 많은 듯 보여집니다. 보험사 양측이 합의를 하면 분심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죠. 법원의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판사님의 업무 진행상 조정실로 한번 보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그 조정이 원만하지 않다면 모든 자료를 그 판사님이 취합을 해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과실 문제는 이제 종결이 됩니다. 대물 혹은 대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본적인 법적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과실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진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보험회사에서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왜 요즘 분위기가 분심위를 건너뛰고 소송으로 가려고 할까요? 이 문제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심위가 왜 있을까요? 분심위가 있게 된 이유는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분쟁을 양측 보험회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처리하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모든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법원으로 가지고 간다면 판사님들의 업무량이 너무 폭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심위에서 어느 정도 분쟁을 조정하세요 하는 차원에서 생긴 기관입니다. 그런데 분심위에서는 양측 보험회사에서 올려온 서류와 증거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분심위의 판단이 보험회사의 판단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분심위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으며 그래서 분심위를 건너뛰고 법원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추세가 많아졌던 것입니다. 분심위의 판단은 보험회사처럼 너무 기계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과실 비율 도표가 있고 모든 교통사고가 그 기준 도표를 기초로 과실 비율을 판단을 하는데요. 양측 보험회사가 똑같은 도표로 기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이런 기준으로 끝냅시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그렇게 기계적이고 정형화되어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그런 이유라든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의 정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깊이 있는 그런 사고 정황과 또 감정을 배제한 정형화된 판단이 운전자들에게는 불만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심위의 결과를 어느 한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다시 법원으로 가야 하는데요. 분심위에서 8대1 할지 혹은 7대3일 할지 이렇게 판단을 하였다고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되면 분심위의 기록들이 법원 판사님의 책상 위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판사님이 이런 결과를 볼 것인데요. 분심위에서의 진행 과정도 몇몇 법조인들이 과실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판사님도 이 의견을 전혀 무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과 막연한 우려를 안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판사님이 잘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믿겠지만 만약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그 분심위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판사님이 판단하는 결과와 분심위를 거쳐서 분심위의 결과를 참고해서 판사님이 판단하는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과연 분심위를 거쳐 오게 된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분심위 패스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분심위를 거치는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심위의 서류가 올라가면 약 한 2~3개월은 좋게 지나갑니다. 교통사고로 나에게 불리함을 바로 잡기 위한 일인데 하루하루가 마음 편치 못한 날들이 될 것인데 2~3개월 동안 기다린 분심위의 결과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아까운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된다고들 피해자분들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 보아도
다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려 한다면 상대 측 보험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실에 대해서 확실히 유리한 믿음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고 초기부터 내 보험회사 직원에게 꼭 소송으로 갈 수 있게끔 상대방 보험사를 잘 설득하라고 해서 분심의를 거치지 말고 곧바로 법원으로 소송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내가 보험료를 낸 내가 피보험자인 겁니다. 그러니 내 보험사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일 처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사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게 이런 식으로 잘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분심의를 거쳐서 100대 0이 안 나오면 소송으로 진행할 건데 상대 보험사도 자신들에게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소송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러니 괜시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깔끔하게 소송으로 갑시다 라고 상대 보험사를 잘 설득해서 소송으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소송은 피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사업자, 즉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요. 이때 발생되는 소송 비용이나 수고로움은 모두 내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 따로 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보험 처리 양상이 많이들 바뀌고 있는 듯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자꾸만 상대 측이 10% 20% 잘못을 나에게 덮어 씌우려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땡땡 공제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없는 과실도 만들어서 분쟁으로 몰아가고 보험 처리도 잘 해주지 않고 아무튼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아파서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없는 과실을 나에게 자꾸 부담시키려고 한다면 참으로 화가 나고 기가 막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화병 납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처음부터 자료 및 증거들을 잘 챙기시고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이고 내가 챙겨야 할 것은 야무지게 준비해 놔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과실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좀 공부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운전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